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내란 종식에 타협 없다. 민생과 경제 성장은 확실히 챙기겠다. 외교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또 강조한 것은 역시 국민 주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냉철한 리더십이 또 한편으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따뜻한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기자회견도 A학점이었습니다.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고 가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히 갚자. 대통령의 말은 내란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는 결단과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으로 내수는 활력을 찾았고 국민의 소비 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3천을 돌파한 코스피는 출범 100일째인 어제 3,344.2 포인트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지닌 소수 지배주주를 규제해 다수를 보호하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안보, 경제, 민생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외교 협상에서도 이면 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원칙이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에도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100일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빠르게 바로잡아 정상화 궤도에 올린 기적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이룩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과 인력을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검토한 바 자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공연한 시비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당의 방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작년 12.3 내란의 밤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윤석열을 탄핵했고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뜻이 하늘에 닿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내란 종식 정권 교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국민들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았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국정농단은 3대 특검으로 반민주, 반헌법, 부정비리, 부정부패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주가조작, 공천개입, 매간매직,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 특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그 일당을 단죄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무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당원의 명령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 이재석 경장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이재석 경장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갯벌에 고립된 이웃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그 용기와 사명감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이웃에게 건넨 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재석 경장을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대한민국 국민 316명이 오늘 귀국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고초가 커졌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박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마음으로 돕고 나선 기업과 경제단체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원식 의장님을 필두로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직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투자 기업 등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해외 근무 한국 노동자 보호, 한미 비자 협의체 구축, 재외국민 안전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어디서든 모든 국민이 당당하게 보호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과 우리 국민의 무사기한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일부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살인을 위해 사건을 설계한 것입니다. 정치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그 진술을 근거로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정치검찰은 국민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단언컨대 정치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 커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외교안보를 정상화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후일 역사에 국민 주권의 기적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재명 정부를 민주당은 든든한 국정 파트너로서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힘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과 특검법 개정 표결 불참은 명백한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사실상 내란 살인에 동조하는 역대급 망언을 내뱉은 국민의힘 송은석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과 민주당에 사과하십시오. 국힘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송은석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라는 정치 쿠데타를 주도한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의 면죄부를 발부한 국힘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계속 내란정당의 길을 걷는 국힘은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비상 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2022년 12월 국힘 지도부 만찬에서 윤석열이 내뱉은 믿기지 않은 그건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장관 등 탄핵, 특갈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였다는 그런 변명은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정권 초부터 영구 집권을 위한 불법 비상계엄을 작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내란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내란의 뿌리가 깊은 만큼 특검 수사의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은 불가피했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되살리는 방법은 또한 공정한 전단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최근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였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핵심 참모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도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철거업자가 2013년 말까지 부채를 전액 상환받았다는 진술서가 최근 대법원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진술서로 유동규가 자신의 부채 상환에 돈을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김용 부원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김용 부원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검찰의 김용 부원장 기소가 원천 조작된 것임을 방증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수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글 타임라인,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뒤늦게 전면 부인한 남욱 변호사, 유동규에게 빌려준 돈을 전액 상환받았다고 증언하는 철거업자까지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재판과 옥살이로 3년을 보내며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곧 사법정의입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김용 부원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치검찰의 종식을 선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메시지들이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짧게 겹치지 않는 부분만 오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한 전세기가 오늘 오후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외교력을 발휘해 주어서 억류되었던 모든 분들이 다시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또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미국 측의 확약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교육해달라라고 권했지만 우리 측에서 국민들 심신이 지쳐 있으니 일단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미국 측도 존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미 양국 간 깊은 유대관계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 확인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양국 간 교류가 늘어나고 또 투자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자 사각지대를 조속히 메우기 위한 협의가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국민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이 사안을 각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은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도 이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최근에 그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법사위 청문회에서 KH 전 부회장 조경식 씨의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특위 활동을 통해 하나하나씩 밝혀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하며 야당과 공통공약 정책 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시사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내세워 경제에서도 현실적 실용적 해법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만 보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예정입니다. 송원석은 저주의 구판을 멈추십시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제발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정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으라고 비는 금치산자는 정치는 물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송원석 사망 저주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사퇴는 물론 즉각 출당시켜야 합니다. 죽음의 선무당 송원석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끝까지 입을 봉한 채 버틴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으로 반드시 제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귀국합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일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미국 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사라졌던 대한민국 국격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노력한 정부를 취하합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굿바이 권성동, 윤석열을 앞세워 호의호식하던 윤핵관 권성동 씨 안녕히 가십시오. 교주에게 큰절하며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 검사 후배들에게 잘 해명해 보십시오.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하며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의 중심 검 박사,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방해하던 내란숙의 앞잡이 권성동은 이제 법의 심판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환영합니다. 잘 가세요. 부디 다시 대한민국 정치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희생양입니다. 3년 가까이 고충을 겪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3년간 재판, 옥살이 너무합니다. 이러한 김용 부원장을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사법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검찰의 종식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성장을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 국제질서 전환기 속에서 산업 대전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100일간 헤쳐왔던 것처럼 당정대가 힘을 합해서 우리 국민과 경제의 더 나은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자본의 고도화, 자동화, AI 대전환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임금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은 과거의 어떤 노동과 자본식의 계급투쟁적, 이분법적 관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그러면 이 속에서 이런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고민을 할 때 결국은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배당 소득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본의 이익, 자본 소득을 그 상승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머니무브에 깔려 있는 경제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머니무브의 차원에서 그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세제 개편안을 얘기를 그것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 시장에, 자본시장에 불안을 가져왔던 대주주 양도세, 양도소득 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한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시사하신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굉장히 환영을 가져왔고, 그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3,370을 넘어서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도 ETF 투자나 이런 데에 좀 더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도부에서도 그런 함께 그런 동참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 그리고 또 괜찮은 외국장 또 뿐만 아니라 다소 전향적이긴 하지만 코인 투자까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통합과 협치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법 질서의 존중과 내란 극복이라는 큰 원칙에 부합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반대하던 내란 동조당에 국민의힘이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정치 회복, 정당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전세기를 타고 출발했다는데 전원이 무탈하게 잘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따르면 재입국 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법제도 그리고 여러 연방 제도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약조를 어기거나 혹여 우리 근로자나 기업들에게 또 다른 형식으로 복잡하게 재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민법 전문 변호사, 국제법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각 기업들 그리고 각 개개인별로 끝까지 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 비자 쿼터와 특별 비자 E4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도 한미 의원연맹 회장단으로서 여야가 함께 미 전 의원협회 멤버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감을 표시하고 비자 쿼터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영킴 등이 발의한 한미 동반자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전 세계는 치열한 패권 전쟁 중입니다. 이것은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과 여러 가지 취업이든 적법한 일을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의 흐름을 잘 보면서 우리가 혼자 호구가 되지 않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 비자 제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나 법무부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원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원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정신을 가장 정면으로 구현하는 것은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헌법은 입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아 제도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행위야말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권력은 국민이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입니다. 사법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법국가화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켜내는 제도가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오늘 열리는 법원장 회의 역시 사법 권력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확실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야당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적힌 노상원 수첩, 그 끔찍한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인간으로서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런데도 송원석 대표는 사과는커녕 심혹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또다시 짓밟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송원석과 김재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인간의 도리이고 정치인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 위기에 대해 관련 업계와 주민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산업의 위기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 내구로 볼 때 크기 때문에 따라서 곧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단지가 위치한 여수, 서산, 울산과 철강도시로 불리는 광양, 포항 당지는 이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 생산 96%를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전남 여수의 경우 지난해 지방법인세 징수액의 67%, 지방소득세액의 49%가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남 광양도 철강산업이 지역 생산의 89%를 차지하여 1년 새 조세 징수액 1천억 원이 감소하고 지역 기업인의 94%가 경기 악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업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셨고 저희 당 정청래 당 대표께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게 산업위기 대응지역을 지정해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지역 총생산의 45%를 차지하는 울산의 경우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회에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관계부처의 속도감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KT 소액 결제 해킹 사태는 통신 인증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미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국가기관 통신망 관리 체계의 신뢰 붕괴를 드러냈습니다. IMSI라는 고유 식별 정보가 유출되며 개인정보 금전 피해가 직접 연결됐고 KT의 초기 대응 실패가 파국을 키웠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KT와 통신업계는 더욱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보안 사고와 인프라 관리 실패가 국민 피해를 방치했다는 비판과 관계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서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통신 인프라 보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예,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고 행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 정신이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말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법원에서 심판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해라 라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김재원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삐쭉삐쭉 삐져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네,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3일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조금 전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3,380.54라는 역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회의 마무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외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당대표님께 드립니다. 네, 선창하시죠. 프리미엄. 네, 감사합니다.